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건물 임대 방식 기조에 맞춰 합동 임대청사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발생한 산불로 홍성 등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5곳의 피해 규모가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피해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홍성 산불로 불에 탄 주택 53동에 대해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남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4%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옮겨온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데요. 충남도가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한범호 기자. 충남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고요? 네, 송무경 충남도 공공기관 유치단장은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충남도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 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가장 최근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충남은 또다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정부로부터 건축비를 지원받아 합동 임대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10개 혁신도시에 7천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만큼 건축비 요청 논리는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충남도의 핵심 요구사항인 우선권도 계속해서 주장할 방침입니다.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배제된 지역인 만큼 이전 기관을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기입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안에 2차 이전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에 들어설 종합병원과 관련한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24시간 어린이 응급실 설치도 추진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충남도는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에 오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병상 500개 이상 규모의 대형 병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24시간 어린이 응급실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단장은 병원 운영을 맡게 될 명지의료재단에 이를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단순 협약을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인허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인허가 절차를 하고 또 올해 말까지 MOA를 이렇게 병원 측과 협약할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규모가 3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과 당진 등 5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잠정 피해액이 325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홍성이 281억 원으로 가장 컸고 보령 23억 원, 당진 9억 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63동이 불에 타 이재민 113명이 발생했고 가축 6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하거나 다쳤습니다. 산림은 축구장 2,500개가 넘는 1,700여 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충남도는 잠정 피해 규모가 파악됨에 따라 복구 계획을 세워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 산불이 발생한 지 16일 만에 피해 주택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18일 서부면 중리에서 산불로 전소된 주택 한 채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홍성 산불로 불에 탄 집은 모두 53가구, 이재민 91명으로 군은 이달 말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3명 중 1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올해 검거한 74명의 마약 사범 중 20대가 27%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4.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적별로는 한국인이 약 67%, 외국인이 32%였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벌써 3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집이 경매로 넘어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면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은 사기도 사기지만 정부의 미흡한 대응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최대 2억 4천만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거나 긴급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수도권을 넘어서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일 공식 출범한 피해자들의 모임인 전세피해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부 대책 마련과 피의자들의 엄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로 피해 가구에 대한 경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 혹시 또다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세심하고 사려 깊은 피해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학교 급식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을 위촉했습니다. 네, 태안군 농정과 진민경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군 농정과 로컬푸드팀 진민경입니다. 예, 먼저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이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은 학교 급식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를 학교 급식 정책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급식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총 28명의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 단원을 위촉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구체적인 활동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신규 위촉된 28명의 지킴이단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정책 제언과 모니터링 및 평가, 식생활 교육, 만족도 조사 참여 등을 실시하며 식재료 검수와 업체 현장 점검 등의 활동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히 태안군청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모니터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런 활동들 통해서 어떤 효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활동은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소비로 이어져 급식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역의 미래인 우리 태안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안군 진민경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에서 실뱀장어를 불법으로 포획한 이들이 현장에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홍성군 국리양 인근에서 실뱀장어를 잡고 있던 20대 A씨 등 6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허용된 도구가 아닌 오토바이용 배터리에 연결한 LED 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뱀장어는 양식이 어려워 수산자원으로 보호 가치가 높은 어종입니다. 태안군이 2016 안면도 원예치유 박람회 국제 공인 획득을 위해서 나섭니다. 태안군은 충남도 AIPH 한국위원회와 국제 박람회 공인 획득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국제 박람회 공인과 심사, 박람회 운영과 홍보 등을 협력하게 됩니다. 국제 박람회 공인을 획득할 경우 국제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2026년 4월 25일부터 30일 동안 태안 꽃지해변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성현면 302호 농어촌 도로를 임시 개통합니다. 서산시는 18일부터 국도 29호선 일남 사거리와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시 개통은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를 위해 진행되며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돼서 운영되는데요. 서산시는 예비 준공 검사와 도로 시설물 보완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도내 노인 심정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노인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 현장 교육을 실시하며 다음 달 11일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심정지 환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년 전 60%를 넘어 지난해에는 64%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